안녕하십니까. ES랩센터장 강현철입니다. 오늘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 클러스터 성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클러스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2차년도 추진 성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의 연구교류회를 실시하였고, 이 연구교류회는 저희 센터 소속 연구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9분의 교수님들이 연구교류회 발표를 하셨고요. 두 번의 초청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멘스의 이정남 부장님을 모시고 스마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인천연구원의 정지원 연구위원을 초청하여서 인천광역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사업 수주 및 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랑 2020년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 도시 리빙랩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주제는 한방마을의 스마트 도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실정 데모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주민 참여 리빙랩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쓰레기 무단 투기의 방지가 필요하고, 또 쓰레기 무단 투기 사전 방지를 위한 도시 환경 개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사업 내용으로는 스스로 해결단 구성 및 운영. 이 스스로 해결단은 이미 연수구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스로 해결단과 같이 인천대학 팀이 리빙랩을 실시하였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방마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하였습니다.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 연수구청과 MOU를 체결하였고, 우리말과 러시아어로 된 올바른 쓰레기 투기 방법 화면을 송출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한 이유는 한방마을이 외국인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아서 그분들께 올바른 쓰레기 투기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송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파크 사업입니다. IoT 베이스드 스마트 스페이스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천이 IoT 실증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스마트 지역 혁신 사업 플랫폼 구축 후속 사업이고, 큰 주제는 IoT 베이스드 스마트 스페이스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카페에다가 실정 공간을 만들어서 그 미국 카페에 들락거리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그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공기질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여서 적절한 쾌적한 환경의 실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크게는 혁신파크 사업, 인천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혁신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업 챌린지 사업입니다. 송도 TP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ES랩이 참여하여서 참여 연구 인력이 중심이 되어서 스케일업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포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와 지지난 연도에 저희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학교에다 많이 깔았는데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혁신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한 구성 요소로 참여를 하여서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의 산업혁신 아카데미를 시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그 강사진으로는 김관우 교수님, 그리고 김재공 교수님, 남우기 교수님, 그리고 기업체 대표분이 한 분 참여하여서 주로 이번에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산업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과 중에 하나는 에스코 사업, 에너지 절약 사업의 성과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설과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 ES랩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라 이 성과 보정 평가를 할 때 ES랩과 같이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3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저희 대학의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는 이제 1년이 도래하여서 그런 성과가 제대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되었고 향후 7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목표 절감액은 5억 8천 정도가 되게 되었고요. 거의 90% 정도가 절감이 되게 되면, 즉 5억 3천 정도가 절감이 되게 되면 제대로 성과가 나왔다라고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절감액은 약 5억 4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학교의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년에 60% 정도가 시설 가동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만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액이 약 5억 4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만약에 평년의 수준으로 100% 다 가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상 절감액은 6억 2천 정도가 되어서 보정 절감액을 훨씬 상회하는, 즉 117%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평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연구 클러스터 자체적으로 그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게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그다음 그린 컴퓨팅,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각각 그 결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리빙 랩 해커톤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스마트 지역 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하였는데, 리빙 랩 해커톤을 하기 이전에 세 개 분야, 사운드, 영상 분석,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걸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커톤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 스마트 리빙 랩 관련된 데이터셋, 지금 스마트 폴이나 스마트 가로등에서 축적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여서 학생들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내년도도 동영상 강의와 더불어서 스마트 리빙 랩 해커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스마트시티 포럼과 공동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마트시티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였고 대상은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였었습니다. 주관은 저희 인천대학교 ES랩과 인천 스마트시티 협회, 그다음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여서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형 뉴딜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에 대한 스마트시티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White Bio Zero Waste Outlet 실정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저희 대학에 지금 KCL 그리고 산자부와 공동으로 해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파일럿 플랜트를 설계하고 조만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전체 밸류 체인 중에서 구성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분리 배출 및 수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천대학교를 테스트 베드로 하여서 실증함으로써 전 주기 즉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에코시스템을 실증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021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뭐 크게는 이제 분리 배출 수거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파일럿 플랜트 관련해서는 거기에 스마트 매뉴팩처링 거기 파일럿 플랜트에서 가스 배출을 하는 데까지는 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 기법을 도입을 할 예정이고, 그 가스 플랜트에서 나오게 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고, 그 발전된 걸 가지고 ESS나 아니면 스마트 스트리트 램프를 가동을 해서 학교 전체가 스마트 캠퍼스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실증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스마트 지역 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페이스 실정은 아까 우리가 봤던 2000년도에 수행을 했던 IoT 실증 플랫폼 실증 사업과 연관이 되게 되었고요. 작년에는 미국 카페 한 곳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올해는 기숙사, 특히 기숙사의 빨래방, 그다음 강의실, 학교 식당, 도서관 이런 쪽으로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2020년도 연수구와 같이 했던 리빙랩 사업을 연장하여서 스마트 스트릿 파킹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단시간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파킹하고 다시 올라와서 하는 20분씩 걸릴 게 아니라 빵집 앞에서 바로 레스토랑 앞에서 10분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릿 파킹 시스템을 송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관련한 사업은 지금 연수구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2019년도에 20개소, 2020년도에 20개소의 스트릿 램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였는데 역시 한 40개소, 그러면 이제 대략 학교의 그 가로등을 거의 다 커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질 않아서 동선 파악이라든지 복잡도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학교가 언젠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북적이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어느 루트가, 어느 장소가 어느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많이 움직인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트릿 램프는 상시 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서 센서 네트워크 내지는 IoT 플랫폼에서 IoT 센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IoT 경우에는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가로등을 활용하게 되면 24시간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고, 동작 반응형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절전 효과를 기할 수 있겠고, 또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여서 그 움직임 정보, 동선 파악, 크라우드니스, 혼잡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파악하여서 건물 설계나 나머지 다른 계획 설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개소에 걸쳐서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 데이터 폴을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데이터 폴은 동영상, 소음,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환경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움직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팅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하고, 그 다음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인터페이스로 학생들과 필요한 연구자들, 교수님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 데이터 폴을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탄소 중립 캠퍼스 구축 사업,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 새로운 총장이 들어서면 국립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탄소 중립 캠퍼스 구축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참여를 위한 마스터 플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몇 번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프로포저를 했었지만 아쉽게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하여서 국립대학 처음으로 탄소 중립 캠퍼스를 구축하는 2050년까지죠.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 국제교류를 좀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사업에 연이어서 3000년도에도 연구교류회, 그 센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교수님들도 포함해서 연구교류회, 그리고 산학 초청 세미나를 하게 되겠고, 무의도의 1차년도의 결과로 무의도에 우리가 구축하였던 지능형 차량 영상 시스템을 다른 도서로 확대하는 노력을 아이패드랑 같이 한번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단되었던 국제 심포지움을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게 되면 서드 심포지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울러서 USC, 그 다음 프랑스, OECD와 이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국제기관들과 국제교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유니버시티 실정형 산학협력 교육 후속 사업으로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 작년에 실시했던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 그리고 강연 포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새로이 시작하였던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또 업그레이드하여서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강연 포탈을 하고 그 결과로 해커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그린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체감형 캠퍼스, 스마트 캠퍼스 라이프 서비스 발굴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린 캠퍼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린 캠퍼스 사업,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1억 2천만 원 정도 사업 중에서 대략 한 3, 4천만 원 정도를 할당하여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지,
직원, 학생, 주로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랩과 같이 이런 실증 사업, 리빙랩을 꾸려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런 인프라에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얻어낼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지멘스 바이 INU ICS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음 지멘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의 형태로 많이 돌아섰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행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임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이 아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바이 INU ICS 구축을 통하여서 IC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CC 프로그램은 4차 산업 혁신 기술 관련한 강좌, 그리고 지멘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강좌, 예를 들어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은 지멘스가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멘스 콜래보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2차년도의 성과와 3차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